보고 싶은 것만 보는 뇌의 감옥, 확증 편향. 인간의 뇌가 자신의 기존 신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심리 현상인 확증 편향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편향은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는 본능과 인지 부조화를 피해 자아를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에서 비롯되며 정보의 선택적 노출, 해석, 회상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 현실을 왜곡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투자 실패나 전문가의 오판을 넘어 반향실 효과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정교하게 합리화할 수 있어 편향의 함정에 더 깊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뇌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가정하는 반증을 시도하고 정보의 출처를 의도적으로 다양화할 것을 제안하며 마무리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모두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짓고 살아간다는 생각. 그 감옥의 이름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오늘은요, 이 아주 견고한 정신적 감옥이 대체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보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그 열쇠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니, 왜 이렇게 명백한 사실과 증거 앞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걸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답답함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산 주식이 뚝뚝 떨어질 때 곧 오른다는 희망 섞인 글만 눈에 들어오고, 또 열띤 토론에서 좀 불리해지면 상대방의 논리적인 말은 애써 무시해버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거요, 절대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아주 자연스럽고 또 본능적인 작동 방식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왜 우리의 뇌가 이토록 사실에 저항하는지 그 본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카메라가 아니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골라서 보여주는 편집자와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가둘 감옥의 기본 설계도인 셈입니다. 근데 이 편향이라는 게요, 그냥 고집을 부린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3단계 과정을 통해서 현실을 왜곡하고요, 스스로 만든 감옥의 벽을 아주 단단하게 쌓아 올립니다. 자, 그 3단계 필터가 뭐냐면요, 바로 선택적 노출, 선택적 해석, 그리고 선택적 회상입니다. 우리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첫 순간부터 그걸 해석하고 또 나중에 기억해내는 전 과정에 걸쳐서 현실을 걸러내는 거죠. 첫 단계는 일종의 정보 편식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찾을 때부터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던지죠. 커피, 이렇게 중립적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커피의 효능이나 커피 부작용처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만한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보는 아예 처음부터 식탁에 올리지도 않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선택적 해석인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똑같은 팩트를 보고도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에 맞춰서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되죠. 예를 들어 한 정치인이 실수를 했다. 지지자들 눈에는 인간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반대자들 눈에는 역시 무능하군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의 사건이 두 개의 진실로 둔갑하는 순간이죠. 마지막 단계는 기억의 편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뇌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던 기억은 슬쩍 흐릿하게 만들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했던 기억만 아주 선명하게 남겨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라고 외치면서 자신이 항상 옳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왜 인간의 뇌는 이렇게까지 왜곡된 렌즈를 갖도록 진화했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구두쇠인 동시에 상처받기 싫어하는 자아보호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첫째, 뇌는 극강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기존의 믿음을 바꾸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고된 작업이지만 원래 알던 생각을 유지하는 건 아주 편하고 빠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옛날 맹수 앞에서 이게 진짜 맹수일까 아닐까 진실을 따지는 것보다 빠른 판단으로 일단 도망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했겠죠? 두 번째 이유는 자존감 보호입니다. 내 믿음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마치 나 자신이 부정당하는 듯한 심리적 고통을 주거든요. 뇌는 이 불쾌한 감정,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요.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힘겹게 믿음을 바꾸는 대신
그냥 그 믿음과 충돌하는 증거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뇌 습관이 단순히 개인의 고집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현실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때로는 명백한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역화 효과 때문입니다. 확증 편향이 아주 강한 사람에게 팩트로 반박을 하면요, 그 사람의 뇌는 이걸 외부의 공격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방어막을 더 두껍게 칩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이 서로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결국 관계의 파괴로 끝나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이 편향을 극대화시키죠. 나랑 같은 생각만 끝없이 메아리치는 반향실에 갇히게 만들고요. 그 안에서 반대편 의견은 점점 더 이상하고 심지어 악마처럼 보이게 됩니다. 결국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극단적인 대립만 남게 되는 거죠. 이 확증 편향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보세요. 투자에서는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고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진으로, 심지어 사법 시스템에서는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코 가볍게 볼 습관이 아닌 거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정신적 감옥의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다면 이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를 찾아볼 차례입니다.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지적 자유를 위한 3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 내 생각이 맞다는 증거 대신에 혹시 내 생각이 틀렸다면 그 증거는 뭘까? 하고 일부러 찾아보는 겁니다. 둘째, 주변에 내 생각의 허점을 날카롭게 공격해줄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해줄 친구나 동료를 두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다른 관점의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접하는 겁니다. 보세요. 무려 2000년 전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것을 쉽게 믿는다. 이건 우리가 특별히 못나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아주 오래된 함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똑똑하다는 건 더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태도, 그 용기 자체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고 있는 것 중에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할 것은 뭘까? 바로 그 생각. 오늘 딱 한 번만 의심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뇌의 감옥에서 걸어나오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이나 가설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못 순대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심리적 경향입니다.